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파7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입니다. 오늘 제가 토익 입문자들을 위한 독해 100점 올려주는 파7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의 강의 대상은요. 첫 번째, 토익 점수가 필요한데 정확히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막 토익을 시작한 토익커 분들과 두 번째, 토익 시험을 보고 있는데 RC 성적이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우리 수험생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험생들이 우리 파7을 생각할 때 반응이 파7이 너무 어려워요. 문제를 풀다가 파7이 나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위축되고 집중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파7에서 시험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많은 수험생들이 계세요. 이렇게 파7의 실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무작정 무섭고 두렵고 우리 독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7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제 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파7은 토익 번호 147번부터 200번까지 54문항으로 RC 전체 시험 100문항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간상으로도 3분의 2 이상을 할애해야 되는 아주 비중 있는 파트입니다. 구성을 보면 업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지문들이 싱글 지문, 이중 지문, 그리고 3중 지문으로 나누어서 등장하고 있고요. 싱글 지문에서 29문제, 이중 지문에서 10문제, 그리고 3중 지문에서 1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 1분당 한 문제꼴로 여러분이 속도 조절도 해가시면서 풀어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이 파트, 파7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험 대비 전략을 잘 세우시고 독해력도 같이 키우셔야 되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토익 100점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제 수업의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파7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거든요. 토익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풀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방법론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업 전반부에는 파7에 나오는 질문 유형별로 접근을 하고 중후반부에는 두 번째 포인트인 지문 유형, 즉 파7이 좋아하는 빈출 지문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편지, 광고, 기사, 양식 등으로 나누어서 빈출 주제와 빈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7을 잘 풀기 위해서 스킬을 배우는데요. 전략을 세우는 걸 배우는데 전략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파7이 독해력과 이해력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력도 향상을 시키셔야 되는데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매 시간 빈출 문장을 가지고 직독직해를 하면서 문장의 구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구조 파악 연습과 어휘력을 키워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의 정확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파7 완벽 대비를 하기 위한 질문 유형 전략 중에서 한 가지를 저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전반부에 질문 유형 전략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토익 파7에서는 문제 유형이 7가지로 나눠집니다. 54문항 중에 이 유형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거든요. 첫 번째 주제 목적 찾기 문제, 육하 원칙, 나추르, 추론, 의도 파악, 문장 위치 찾기, 그리고 동의어 문제로 나누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 문제 유형 주제 목적 찾기 어떻게 풀면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팁은 간단합니다. 주제 목적 찾기는요. 제목하고 첫 번째 문단에서 80% 이상이 풀리게 돼 있어요. 매회 주제 목적 찾기 문제는 10문제 내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8문제 정도는 제목하고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토익 입문자들도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실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목적 문제 맛보기 이메일이 등장했는데요. 크리스찬이란 사람이 켄트 가드너에게 6월 1일에
할 씨와의 만남에 관한 소재로 이메일을 보냈고요. 길지 않은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만 저와 같이 푸실 건데,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e email? 해서 문제에서 what purpose가 등장하면 얘는 주제의 목적 찾기에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팁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 RE는 regarding의 줄임말로 무엇에 관하여 제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답장 아니에요. 자, 제목은 할 씨와의 만남에 관한 거였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미스터 로렌스의 할이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과의 저녁 약속을 확인해 달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읽으니까 저는 이 이메일을 왜 썼는지 알 것 같아요. 로렌스 할 씨가 이 편지를 받는 가드너 씨와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보니까 미스터 할 씨, 세크리터리, 비서가 쓴 글이네요. 그래서 저는 목적은 확실하니까 바로 문제로 가서 정답을 선택하는데 아까 정답의 근거가 됐던 문장에 confirm이 finalize 그리고 미팅이 어포인먼트로 잘 재표현된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푼 것 같지만 사실은 주제 목적 문제는 여러분이 정답의 근거를 명확히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 유형별 학습 중에서 첫 번째 주제 목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살펴보고 문제도 실제로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질문 유형별 전략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지문을 읽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업 시간에 나머지 6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각각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뿐 아니라 독해력도 같이 여러분이 챙겨가셔야지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독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조 파악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뼈대를 잘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휘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구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빈출 문장을 가지고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3문장을 가지고 과거 분사, 형용사와 동사가 헷갈리는 혼동이 되는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all vehicles 주어가 나왔고 sold come 동사처럼 보이는 아이가 2개가 있죠. 둘 중에서 동사는 하나. 바로 come을 동사로 잡으셔야지 sold가 수식어로 처리가 되면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차량들이 1년 보증서와 같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요. 뼈대를 잘 잡으셔야지 나머지 부분을 수식어로 잘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좀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the amount of investment에서 투자금. 투자금이 동사를 잘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동사의 후보는 여기서 required하고 varies 2개가 되겠습니다. required는 과거 분사의 가능성이 있고 various는 동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 처리해 주시고요. 투자금은 다양합니다. 많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뼈대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수식어. 미용실을 열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과거 분사 수식어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if절에서 주어가 conditions하고 잘 보여요. 조건들은 set이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는 are이고 자, 뼈대가 아닌 나머지는 수식어 처리하자. 그래서 계약서에 제시되어진 조건들이 동의할 만하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법 포인트 하나, 과거 분사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것을 연습을 했는데요. 이 구조 파악하는 연습은요,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 하나씩 하면서 매 시간 20일 동안 하면 여러분의 독해력이 늘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 파악이 저는 잘 되는데요, 선생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조 파악은 잘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그거는 여러분 어휘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에 예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난이도는 낮은데 오답률이 반대로 높았던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테스트 1에서 2인데요. 행사 스케줄이 등장하고 있죠. 마이어스 타운 컨트리 클럽에서 5월에 있을 행사를 소개하는 건데 딱 보기에도 독해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간단한 표였고 문제도 간단한 편이어서 여러분이 쉽게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1번 문제. Which event, 어떤 행사가 take place, 개최됩니까? Every other week, 키워드는 every other week. 다시 표로 가셔서 내가 궁금한 거는 every other week에 개최되는 행사. 네 행사 중에서 date and time 위주로 보시면요. 첫 번째 행사가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날 개최된다. 그리고 마지막 재즈 나잇이 매주 수요일 날 개최된다. 아마 이 두 개가 후보로 추격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몇 번을 정답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D,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재즈 나잇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께서 every other week을 해석하실 때 편안하게 other를 빼고 every week, 매주에 열리나 보다 쫓겨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every other week은 격주라는 뜻으로 두 번째, 네 번째 행사가 열렸던 캠파이어 BBQ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every other week은 격주, every other day는 격일, every other year은 한 해 걸러서라는 뜻을 잘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biannual은 연이해다. 이것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게 많지 않은 표나 간단한 지문에서 한두 단어 때문에 오답률이 높여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빈출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서 어휘를 키워나가시고 동의어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의 오답률이 많이 줄어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팟7 OT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팟7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 질문 유형별 전략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지문 유형별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 목적 문제 푸는 전략과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장 구조 파악이 잘 돼야 되는데 오늘은 포인트 하나, 동사와 과거 분사를 잘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분석을 구조 파악을 하면서 해봤고요.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를 풀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팟7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생기셨나요? 자, 여러분께 용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본반 수업 저와 한 달 같이 한 친구의 이메일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요. 팟7을 아예 풀 수가 없었는데 문장 구조에 대한 분석과 동의어를 통해서 독해가 재미있어지고 한 달 만에 RC 점수가 150점 이상 올랐다라는 후기거든요. 이 후기가 팟7이 막막하고 어려운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점수로 다 보상이 되거든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항상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